자, 만년필님께서 보내주신 세아 제강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아 제강 14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입니다. 전고 부근에서 팔면 될까요? 전고점. 매도 도와주세요. 전고점 부근까지 가면은 팔까? 매도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하고 계신 모양이네요. 네. 자, 세아 제강뿐만 아니라 사실 철강 관련된 종목들 요즘에 2차 전지 관련돼서 엮이기도 하고 반응이 참 좋은데 과연 매도 시점 어떻게 보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세아 제강입니다. 요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현재 올해 실적도 좋아지고 좋습니다. 좋은데 한번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강간 제품, 강간이니까 파이프, 셋 파이프 뭐부터해서 탄소강, 특수강에서 파이프죠. 이렇게 파이프니까 파이프를 어디에 많이 쓸까요? 뭐 작은 거는 보일러 같은 데 놓을 때도 쓰지만 구리, 동 파이프도 있고 이렇게 셋 파이프. 그다음에 건설 현장에서는 파이프를 그렇게 많이 안 쓰고 이제 조선 배 만들 때나 플랜트 이제 화학 공장뿐만 아니라 가스 공장들부터 해서 이렇게 플랜트에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조선 배 같은 데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 경기 기계와 장비 이런 쪽이 성장을 하면 성장을 하게 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제 석유화 정유 공장 만들면 전부 유정용 파이프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대다수 설치 장비 쪽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건설을 여러 가지 한다면 발전소라든지 뿐만 아니라 가스 발전소, 그다음에 정유 공장 플랜트, 아니면 미국에 뭐 공장을 막 지을 때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필요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이렇게 매출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왜 늘냐면 철강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다 파이프 값도 다 올라간 거죠. 원자재 값이. 그래서 2020년도 이때는 그냥 코로나가 본격화돼서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줄었습니다. 6% 줄었으니까 이때 당시에. 그러면 그 전에 19년도 경기가 나쁠 때 1조 3천억 정도 뭐 이렇게 1조 2천억 뭐 이렇게 때밖에 매출을 못 했었죠. 근데 지금은 작년 1조 8천억, 올해도 1조 8천억, 올해는 별로 증가가 안 됩니다. 아마 줄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올라온 거죠. 왜냐하면 철강값이 뭐 많이 올라갔으니까 원자재 값게 지금 물가가 고공행진 중이잖아요. 그럼 아직 경기가 침체돼 물가가 빠지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유지하겠죠. 그러면 가면 갈수록 물가는 잡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가가 잡힌다는 것은 원자재 가격이 구조적으로 빠진다는 얘기죠. 유가도 지금 75달러 있다. 금방 75, 하루만 71달러 오고 앞으로 유가도 60달러 이상 이하로 내년에 갈 걸로 보여요. 철강가격도 여기서 30% 기본 빠질 거고 경기 침체가 되면 중국이 지금은 다시 경기 침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다시 좋아질 거 생각했는데 그러면 다 빠지는 거예요. 미래는 뻔히 보이는 거죠.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정상화. 2019년.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이익률은 줄어드는 거죠. 24년부터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상은. 컨센서스니까 정권사에서 보는 애널리스트들, 분석가들이 보는 거죠. 많은 투자자들이 정권사에서 목표가랑 안 맞으니까 믿자. 그걸 믿는 게 아니라 기업의 분석한 어느 정도 맞습니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줄어드는구나. 그럼 현재를 보면 안 되는 거죠. 현재 2,600 올해 예상 영업이 나온다고 앞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정상지을 때는 한 700억 정도, 1,000억도 안 나왔었는데 그럼 그때 1,000억인 현재 시가총액이 4,000억이에요. 그러면 400억 나왔을 때 10배고 1,000억 나오면 4배밖에 안 되죠. 시가총액 기준. 저평가돼 있어요. 그죠? 그럼 현재 올해 2,000억대 나온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4,000억이니까 2배밖에 안 되잖아요. 와, 절대적인 저평가네. 시장 10배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막 싸다고 사놓고 있으면 나중에 실적이 막 반차된다면 안 줘서 안 가는 거지.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고점은 돌파를 못한다. 전고점 팔까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생각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나가는 그 과정을 주식을 사면서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작년보다 더 물가가 더 올라가면 돌파하겠죠? 물가 안 올라가 뻔히 알잖아요.
돌파 못 하겠죠? 이거 팔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 다들 저만큼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은 그렇게 투자자의 10%도 안 되니까. 그럼 대다수 일반인들은 지금 올 좋으면 그냥 좋다 생각 막 사겠죠? 그래서 평균적 여기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럼 평균 목표가는 16만 원, 15만 5천 드리겠고 16만 원 손절가 드립니다. 나빠졌으니까 이것은 $2 이게 다시 제자리로 내려갈 거야. 아마 제가 보기에 8만 원대도. 그러면 손절까지 중요하겠죠? 손절가가 더 중요합니다. 목표가보다. 손절가는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주시할 거 보이는데 굳이 끝까지 갈 필요 없이 상각이 있으니까 14만 5천원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4천원밖에 안 되는데 19만 9천원 그 정도로 많이 올라갈 때는 하고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는 잘 안 내려가죠. 그래서 거래가 실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 실린 것을 절반은 돌파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돌파 있으니까 그럼 반드시 위로 이번에 가야 됩니다. 요게 15만 4,300원이니까 요거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한 16만까지 보면 되고 돌파 못하면 팔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저는 비중이 뭐 10%밖에 안 되니까 보유했다가 13만 5천 종가로 깨지면 빠져나오시고 15만 3천원 돌파하면 보유해서 16만 가서 파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